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 1억 3천만 장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량을 하루 1,400만 장으로 늘리고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 비중을 50%로 확대합니다. 마스크 수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큼 좋은 품질로 만드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수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대응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세입 경정을 포함해 10조 원 이상이며 재난 기본소득 개념의 수당도 추가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3일 오전 10시 FOMC가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현행보다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앞서 기습적으로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정례회의와는 별도로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하폭은 2008년 12월 이후 최대로 그만큼 연준이 코로나19 사태를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엄중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 직후 회견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다른 정책 수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적 완화 재개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1월 한 달간 마스크 등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1월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의 수출액은 7,261만 1,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수출액의 8.8배이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의 89%에 이릅니다.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에는 마스크를 비롯해 섬유로 된 기타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만 따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수출이 1월에 유독 늘어난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마스크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기타 방직용 섬유 제품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1년 만에 75배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쓸수록 허가하는 등 사실상 적용이 가능한 모든 양을 동원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임상 3상 시험을 허가받았습니다. 지난해 27일 식약처에 임상시험 3상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로써 서울의료원, 경북대학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렘데시비르 투여가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국내 바이오 기업 이뮨메드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 신약 VSF도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 보유액은 4,091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4억 8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감소입니다. 지난달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로화 등 기타 통화로 표시된 외환 자산의 달러화 환산 가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로 달러화 가치를 평가한 달러화 지수는 지난달 98.51로 한 달 전보다 0.6% 상승했습니다. 2월 말 기준 자산 구성 변화를 보면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71억 3천만 달러 줄었고 은행에 두는 예치금이 68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금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순위는 세계 9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경북 구미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구미 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점검한 뒤 직원들과 차담회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미 사업장은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하며 확진 직원이 현재까지 4명이 나온 곳입니다. 이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비록 초유의 위기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발생 여파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회사 안팎의 우려감도 높아지자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찾아 사기를 보도주는 위기 극복 행보를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연합이 한진 계열사가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과 한진 등 주요 계열사가 조 회장 측을 지원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회계장부 열람권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KCGI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자 연합의 지분율은 종전의 37.08%에서 37.63%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주주 명부 폐쇄 이후 사들인 지분에 대해서는 이달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3자 연합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31.98%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 가결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한 차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 지역은 총 91곳으로 전날 밤보다 8곳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원덕 부사장을 추가 사내 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 부사장이 사내 이사로 참여하면 이사회 내 사내 이사 수는 손태승 회장과 함께 2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